자, 1번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동차 함수의 극한 판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차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거였어. 분모가 지금 얘가 2차고 얘가 2차니까 분모가 2차 동차 함수인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2차고 2차니까 분자도 2차 동차 함수야.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가 서로 같은 차수의 동차 함수라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차 함수의 극한 공식은 이런 거였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같거나 크다면 그때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고 그 값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 값이 0으로 수렴해.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2번부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보면 2차고 2차, 그러니까 얘는 2차 동차함수,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3차, 분자가 더 큰 차수의 동차 함수이므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이다. 3번 2차고 2차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1차가 되는 거고 얘는 2차가 되는 거라서 분자가 더 큰 차수의 동차 함수이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0,0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이제 극한값을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0,0으로 오도록 치환을 걸어줘. 그러면 1,1로 가는 극한이 0,0으로 오기 위해선 x-1을 t로 치환하고 y-1을 t로 치환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치환을 걸었을 때 리미트 잠깐만, 같은 t로 치환을 하면 안 되고 t랑 s로 치환을 거자. 그러면 t, s가 0,0에 가까워질 때 t분의 x 자리에는 x-1을 t로 치하는 거니까 t 플러스 1, 그리고 y 자리에다가는 s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분자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t분의 ts 더하기 t 더하기 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일단 약분이 아니라 그 각각 분배를 해보면 얘는 t분의가 아니라 s 더하기 1 더하기 이제 t분의 s가 되는 거지. 그럼 0,0으로 극한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덩어리는 값이 1로 수렴하는 게 맞지만 이 덩어리에 대해서 얘가 1차고 1차니까 같은 차수의 동차함수이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자, 5번 0,0으로 이제 극한을 가고 있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모만 잘 째려봐도 3차고 2차니까 이때는 우리가 얘를 동차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동차함수가 아닌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됐던 게 경로 테스트. 첫 번째, x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에 대해서는 0, 0이니까 y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 y를 지금 0으로 보내고 있는 거라서 극한값이 0인 거지. 두 번째,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y가 0이게 되면 0, 0이 들어가니까 x가 0으로 갈 때 제곱식 약분하게 되면 x분의 1만 남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7번 0,0으로 갈 때 7번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지금 동차함수가 아닌데, 자, 이때는 보통 다시 한 번 더 가장 기본적인 건 경로 테스트. 근데 x를 0으로 고정시켜 버리게 되면 분자가 지금 빵이 되어서 값이 0이 나오고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더라도 여전히 분자가 빵이 되어서 값이 0인 거지. 그러면 세 번째로 치환을 이제 세 번째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보통 이 세 번째 경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환을 걸어주는 거냐면 분모의 차수를 맞춰주는 치환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모의 차수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건 너네들이 x4승을 y의 제곱으로 내려도 되고 또는 거꾸로 y의 제곱을 x4승으로 올려도 상관없는 건데, 나는 이제 치환을 어떤 식으로 걸어볼 거냐면 y를 mx 제곱으로 치환을 걸어볼 거야. 그럼 이런 식의 치환을 걸어줬을 때
문자가 x만 남게 되니까 x가 0으로 갈 때 x 4승 더하기 y 자리에 mx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m제곱 x 4승 분의 이 x제곱 곱하기 mx 제곱. 자, 이렇게 남게 되는데 여기서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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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고 나면 값이 1 더하기 m 제곱분의 2m만 남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 거냐면 분명히 이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건데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이 m값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값이 0이면 극한값이 0인 거고 m값이 1이게 되면 극한값이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m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 테스트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지금 나머지 문제들이 극좌표로 치환하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 언급만 더 하고 갈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분모의 차수를 맞춰주는 치환은 건 거지만 이 문제 말고 잠깐만 내가 6번을 건너뛰었네. 그러면 차라리 6번 데리고 하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x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값이 0인 거고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를 생각해 보더라도 값이 0인 건데 세 번째로 지금 분모의 차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분모의 차수를 맞춰주는 치환을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먼저 풀어버렸던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x를 my의 제곱으로 맞춰주는 치환을 걸어도 상관없는데 많이 사용하는 치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극좌표 치환이 있어. 그래서 극좌표 치환 같은 경우에는 x를 i 코사인 세타, y를 i 사인 세타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건데 요 관계식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자 x랑 y가 0,0에 가까워지게 되면 반지름이 0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r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x 자리에다가 r 코사인 세타니까 i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 자리에 r 4승 사인 4승 세타 그리고 x 3승에 r 3승 코사인 3승 세타 곱하기 y 자리에다가 r 사인 세타 자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r 값이 0으로 갈 때 지금 일단 r 제곱으로 다 약분을 쳐보면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고 그리고 r도 두 개씩만 약분가 나는 거니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남는 거지. 그리고 r 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r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서 사라지는 것들이 이 덩어리가 사라지고 또 r 값이 0에 가까워지면 분자가 그냥 0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r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극한값이 일정하게 항상 0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선 세 번째 경로 극한값도 0이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극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보여줬던 x를 m, y 제곱으로 실제로 치환을 걸어보더라도 이 모양을 그대로 대입하고 나면 m 제곱 y 4승 더하기 y 4승분의 x 자리에 m, y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m 3승 y 7승이 되어서 4승을 다 약분치고 나면 여기가 여전히 4승을 약분했으니까 3승이 남아. 근데 이제 y가 0으로 가면 이 극한값은 아까 전과 7번과는 다르게 항상 0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맞다는 거지. 까지 해보고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x, y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 모양이 분자 분모의 뭉탱이가 똑같은 덩어리가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체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보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 변수가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이 극한을 계산해보면 t가 0으로 갈 때 1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덩어리가 보일 때는 그냥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9번 같은 경우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에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t가 0으로 갈 때 이러한 극한의 계산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이제 t가 또 0으로 가면 사인 안에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인 맥클로린 급수의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이 값은 1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10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y가 0으로 가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1로 좀 날리고, 그럼 남은 덩어리가 3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y제곱인 건데, 분모가 2차, 분자가 3차, 분자가 더 큰 차수의 동차함수이므로 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고 그 값은 0이다까지 외우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10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만 체크를 해보면 누가 존재했던 거냐면 2번이랑 3번, 그리고 6번, 8번, 9번, 10번. 자, 요런 식의 애들이 극한값이 존재했던 애들. 자, 이어서 2번 문제. 우리 연속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말 그대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같으면 그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원점에 이게 뭐야 이거 등호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c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선 극한값,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x, y가 0, 0에 가까워질 때 누구의 극한값인 거냐면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xy제곱 더하기 3배의 아크탄젠트가 아니라 그냥 탄젠트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묶고 오른쪽으로 묶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x, y가 0, 0에 가까워질 때 왼쪽으로 묶으면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y제곱,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묶으면 2분의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탄젠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왼쪽에 대한 극한을 조사를 했을 때는 분모가 2차 동차함수, 분자가 3차 동차함수, 그러면 분자가 더 큰 차수의 동차함수이므로 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고 그 값이 0이다까지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맥클로린 급수의 첫 번째 항은 t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쓱 치워지면서 약분 치면 값이 2분의 3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은 내가 극한값을 계산한 거고, 우리가 이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도록 이 c값을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연속함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어서 3번. 주어진 함수 fx가 0, 0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래.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보기가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연속이 일단 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요 놈의 극한값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다시 연속이 되기 위해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저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연속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연속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경로의 극한값이 전부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떠 있을 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원점에서의 극한을 찾고 싶은 거야. 원점으로 가는 경로의 극한, 요 점이 원점. 근데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선 이렇게 오는 경로나 이렇게 오는 경로나 이렇게 오는 경로나 이렇게 오는 경로,
그러니까 우리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을 향해서 오는 경로가 미친 듯이 많은데 이 모든 경로로의 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극한값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경로를 잡아서 극한값을 계산하더라도 이 값은 항상 동일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 무수히 많은 경로 중에서 하필 어떤 경로를 잡아서 극한값을 계산할 거냐면 이러한 경로를 잡아서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거야. 이러한 경로.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빨간색이 어떤 경로를 잡은 거냐? y를 0으로 고정시킨 경로를 잡은 거야. 그리고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로 중에서도 x값이 어느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경로를 잡은 거냐면, 지금 요 놈이 양의 x축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경로, 즉 x의 우극한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지, 0의 우극한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수많은 경로 중에서 y를 0으로 고정시킨 경로, 그건 얘가 죽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x제곱분의 x 절대값 x, 얘가 남는 건데, 이 값에 대해서도 하필 x는 원래는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는 건데, 나는 하필 오른쪽에서 오는 경로로의 극한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경로로의 극한을 선택을 하게 되면 x가 0보다 크다는 건 어쨌든 양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x분의 1이 남게 되고, 그러면 아크탄젠트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번. x로 편미분을 해달래. 그럼 x로 편미분을 해달라는 말은 x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숫자 취급하면서 미분해달라는 것이 편미분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 요 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분을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덩어리가 t자리에 쓱 들어가. 그러면 일단 그 결과는 루트 1 더하기 t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1이라고 쓸 건데, 들어간 덩어리에 대해서 지금 들어간 덩어리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건데, 이 덩어리를 우리는 속미분해 준 결과를 옆에다가 곱하는 거야. 근데 내가 미분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요 위에 들어가 있는 덩어리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은 2x, 마찬가지로 빼기 루트 1 더하기, 이제는 아래에 있는 덩어리가 t자리에 쓱 하고 들어가서 1 더하기 xy의 전체 제곱에다가 들어간 덩어리를 갖다가 속미분해 준 결과. 근데 나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x로 미분하면 y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제 1,2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일단 얘가 2 루트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9 빼기 루트 1 더하기 곱하기니까 2 4 y가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값은 루트 10분의 2 빼기 루트 5분의 2, 정답이 4번에 4번이 되겠네. 자, 5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번과 이제 5번의 차이점은,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하라 그러면 이런 계산적인 걸 요구를 했을 땐 그냥 미분해서 값을 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일변함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정의를 떠올려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항상 이렇게 케이스 함수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뭔가를 물어볼 때는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편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보면 fxa, b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b 빼기 fa, b 라고 이제 써주는 것이 x로의 편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x 내가 0,0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하고 싶다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랑 b 자리에 0,0이 들어가니까 h,0 빼기 f 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값에 대한 계산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0,0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0으로 사라지는 거고, y 자리에 0을 먼저 대입하면 0, 0. 그러면 x제곱이 이제 약분이 되면서 여기에 x만 남는데 그 x 자리에 h를 대입해 달라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값이 1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두 번째, fy 0,0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h 빼기 f 0,0. 자, 이런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fy a, b도 이제 굳이 한번 써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b 플러스 h 빼기 f a, b니까,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a랑 b 자리에 0이랑 0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문제가 0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는 거꾸로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얘 사라지면서 이제는 h분의 마이너스 h만 나오게 돼. 그럼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5번에 2번. 6번. 우리가 요런 이계 미분계수 값을 찾으려고 할 때는, 자, 순서를 생각하는 거야. 순서. 우리가 실제로 이 목표가 되는 값, 그게 fxy 0,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을 찾을 때는 가장 먼저 본인들이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냐면 fx, x, y라고 하는 편도함수를 실제로 찾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얘를 찾은 상태에서 내가 그 다음에 y로 미분할 거라면 그 과정에서 x는 변화가 없으니 x 자리에 먼저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시작하는 거냐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저런 값을 찾아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요런 x로의 편도함수를 실제로 계산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식을 y로 미분할 거니 그 y로 미분하기 이전에 x 자리에 0을 대입한 fx 0,y라는 걸 실제로 찾는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찾은 덩어리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y 자리에 0 대입한 숫자, 그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양의 계산을 요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1번에서 가장 많은 계산을 요구하게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 이 1번 과정을 건너뛰고 나서 요 2번에 등장해 있는 fx 0,y, 이걸 우리가 바로 찾아내겠다는 건데, 얘는 뭘 이용해서 찾을 거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찾을 거야. 그러니까 fx 0,y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편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x로의 편도함수니까 아까 전에 요 문제에서 정의 썼던 거 잘 보면 a, b 자리에 지금 각각 뭐가랑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a랑 b 자리에 0이랑 y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f h, y 위에 있는 그 아까 전에 식에다가 a랑 b 자리에 각각 0 대입하고 b 자리에 y 대입한 거야. 빼기 f 0, y. 자, 요런 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얘가 지금 0,0이 아니기 때문에 0,y라고 하는 놈의 값은 요 위에 동네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x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자가 0으로 사라지니 이 값은 0이 맞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덩어리에 대한 계산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말은 x 자리에 h, y는 그냥 냅둬가 되는 거기 때문에
h제곱 더하기 요 덩어리에다가 그대로 이 관계식을 대입해보면 y제곱분의 hy 3승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h 약분하고 h가 0으로 가면 값이 y만 남게 되니까 이 덩어리는 우리가 fx 0,y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세 번째 과정, 얘를 y로 미분하는 게 세 번째 스텝이었으니까 fxy 0,y 같은 경우에는 값이 1이었던 거고, 이제 요 y 자리에 0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여전히 1이니 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야. 자, 7번. 자,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편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문제에서 저 정의가 그대로 등장하도록 우리가 y로의 편도함수, 근데 이제 이미 얘가 좀 f라는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좀 사용할게. 그래서 g 라는 놈에 그러니까 이제 gx, y, z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요 놈을 y에 대해서 미분한 gyx, y, z. 자, 요런 놈의 이제 식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x, 자, y가 변하고 있으면 아까 전에 5번이었나? 이제 여기 그 미분계수의 표현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x로의 편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때 h를 누구한테 더해주는 거냐면 x한테 더해주는 거고, y로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때는 요 h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더해주는 거냐면 y한테 더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내가 y에 대한 편도함수의 정의를 쓴다면 h라는 걸 더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더해주는 거냐면 y한테 더해주는 거야. y한테 콤마 z 빼기 g, x, y, z인 거지. 그러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지금 왜 쓴 거냐면 요 식을 잘 째려보고 있으면 요 왼쪽에 있는 이 식 있잖아? 이 식이 정확하게 지금 y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y 플러스 h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이 식이랑 100%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저 표현을 보면서 내가 함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데 이 f라고 하는 놈은 지금 누군가를 미분하고 있는 식이라는 거야. 근데 누굴 미분하고 있는 거냐면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놈인데 이 g에 대한 정체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덩어리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 그게 문제가 말하는 f라는 거지. 그래서 f, x, y, z의 정체는 미분을 y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굴 미분한 거냐면 x, y 제곱 2의 y, z를 갖다가 미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x 밖으로 빼고 2y, 2의 yz 더하기 y 제곱 z의 2의 yz.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 이제 z 자리에 먼저 좀 0 좀 넣어보면 얘가 1, 얘가 1.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z가 0이니까 이게 싹 사라지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 7번에 1번. 자, 미분 가능성 문제. 일단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 이거는 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변수가 됐든 일변수가 됐든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가 맞냐면 연속이 맞아. 그리고 불연속 연속인 함수가 미분 가능이냐, 그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얘도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제 적당히 이제 필요한 순간에 좀 쓰는 건데, 일단 원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요 함수를 잘 보면 분모가 2차 동차함수, 분자가 2차 동차함수. 그러면 분자 분모가 서로 지금 같은 차수의 동차함수이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불연속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 라는 판단을 하라고 했을 때 일단 얘는 여기까지만을 보고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어서 9번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요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 일단 9번 같은 경우에는 가번이랑 나번에서 좀 이제 요 사실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 일단 가번 같은 경우에는 요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다가 0, 1 집어넣은 게 1이니,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넣고자 하는 점이 0,1이기 때문에 0,0이 아닐 땐 요 놈이잖아. 0,0일 때는 값이 0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0,0이 아닌 점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x로 미분을 빨리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fx 0,1인 건데, 요건 x로 미분을 한 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xy제곱,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뒤에 0,1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근데 x로 미분을 해보면 분모를 먼저 이제 제곱을 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하고 빼기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미분. 근데 x 자리에 0이 들어갈 거니까 0, 0, 0. 나머지 y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이 되어서 1. 그러니까 값이 1이 맞는 거지. 나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 그리고 9번, 가번 같은 경우에 맞는 말.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게 앞에 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분모가 2차, 분자가 3차. 그러면 이제는 분자가 더 큰 차수의 동차함수이므로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은 0이다까지 기억을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얘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 되어서 연속이 맞다는 거지. 근데 이제 답은 8번 문제에서는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걔를 미분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연속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또 이제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외우고 있는 거냐면, 다변수 함수 f, x, y에 a, b에서 미분 가능성. 자, 요놈 우리가 다변수 함수가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극한을 하나 처리를 해주는 건데, 얘는 h, k가 0,0에 가까워질 때 공식이야. 루트 h제곱 더하기 k제곱, 그리고 f a 더하기 h 콤마 b 더하기 k 빼기 그라디언트 f a, b 내적 h, k. 자,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고, 없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극한값만 잘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어느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냐면 원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a, b 자리에다가 각각 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먼저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h, k가 0,0에 가까워질 때 루트 h제곱 더하기 k제곱 그리고 f h, k 빼기 그라디언트 f 0,0 내적 h, k.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 그라디언트 f가 좀 필요한 건데 그라디언트 f 0,0 같은 경우에는 f를 x로 미분하고 0,0 집어넣고 f를 y로 미분하고 0,0 집어넣은 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금 원점에서의 편미분 계수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식은 원점에서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원점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가 따로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뭔가를 물어볼 때는 둘 다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fx 0,0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얘가 h분의 f h,0 빼기 f 0,0이니까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면 이 값이 0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y 자리에 0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y 자리에 실제로 0이 들어가면 이 값이 0 그래서 fx 0,0은 0 fy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h 빼기 f 0,0인데 이 값은 또 0이고 이 값을 조사할 때는 이제는 x자리에 0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값이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0 그러면 얘도 0 그럼 필요한 게 그라디언트 f 0,0은 일단 값이 0,0인 거라서 이 자리에 0,0이 들어오면 어차피 내적해봐야 값은 0으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h, k가 0,0으로 갈 때 루트 h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fh 더하기 k 같은 경우에는 요 식에 x자리에 h 대입하고 y자리에 k를 대입해달라는 거라서 그러면 h제곱 더하기 k제곱 분의 h, k제곱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식이 이거 번분수 좀 처리 좀 해보면 다른 색으로 h제곱 더하기 k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hk제곱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얘는 지금 3차 그리고 얘가 2차인데 2차에 2분의 3승이니까 얘가 3차인 거야. 그러면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서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 같은 차수의 동차 함수이므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전에 이 공식에서 0이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으니 얘는 미분 불가능한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가와 나가 되는 거겠지. 자, 10번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문제가 미분을 해달래. 근데 얘는 독립변수가 x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냐면 x로 미분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본인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x로 미분을 하려는 과정에서 요 식 안에 x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을 쓰는 거고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을 적용해서 미분을 한다는 건 그냥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요 x제곱이 t자리에 쓱 하고 들어와. 그럼 3승이 되겠지. 그리고 들어간 덩어리에 대해서 속미분해준 결과를 옆에 곱하는 거고 빼기 0이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0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근데 너네들이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이라는 걸 쓸 때는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하나의 적분을 더 더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의 뭔가를 더 더해주는 건데
그건 적분을 더해주는 거고, 이 적분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제가 제시했던 이 적분 범위와 똑같은 적분 범위, 즉 0부터 x제곱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피적분 함수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원래 있었던 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오는데 얘를 너네들이 미분하고자 했던 변수로 편미분해준 덩어리가 피적분 함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2x sin x 3승 더하기 0부터 x제곱까지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t 코사인 xt dt가 되는 거지. 이제 요 x 자리에 1을 대입해 달라는 거니까 f'1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2배 sin 1 더하기 0부터 1까지 t 코사인 t dt가 되는 건데 요 놈에 대한 적분만 따로 처리를 해주면 t sin t 빼기 더하기 코사인 t 그러니까 0, 1 그럼 값이 sin 1 더하기 코사인 1 빼기 1 그러니까 정답은 3 sin 1 더하기 코사인 1 빼기 1 3 sin 1 코사인 1 3 sin 1 코사인 1 빼기 1 정답이 3번. 그리고 11번 또 마찬가지로 우리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을 쓰고 있는 건데 f'y는 y로 지금 미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숫자고 숫자면 어차피 이거 들어가 봐야 뭐가 이제 어떤 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쳐도 여기 옆에다가 요 1이라고 하는 걸 미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요 1이라고 하는 걸 미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0을 곱해야 되는 거라서 이 값은 0인 거고 빼기 이런 숫자가 여기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온다고 쳐도 어차피 옆에다가 요 들어간 덩어리를 미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0을 곱하게 되어서 이 덩어리가 0으로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본인들이 라이프니츠 미분 규칙이라는 걸 쓸 때는 여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뭔가를 더 더해줘야 되는 건데 그건 적분을 더하는 거야. 근데 이 적분 범위는 기존에 있던 적분 범위랑 똑같은 범위 그리고 피적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피적분 함수를 너네들이 미분하고자 했던 변수로 편미분한 거. 지금 독립변수가 y고 그걸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y로 편미분한 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ln 자 밑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로그는 ln이야. ln y제곱 탄젠트 제곱 x 자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dx. 그럼 y로 편미분을 해보면 0부터 1까지 y제곱 잠깐만 탄젠트 제곱 x 분의 2y dx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요 식에다가 y 자리에 1을 대입해 달라는 거니까 f'y는 0부터 1까지 y 자리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분의 2 dx. 그럼 우리는 이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같은 경우에는 시컨트 제곱 x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역수치하면 2배의 코사인 제곱 x dx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적분하면 코사인 제곱 적분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1 사인 2x니까 여기 0, 1 집어넣으면 2배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사인 2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 분배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의 사인 2 근데 통분해서 쓰라는 것 같다. 2분의 2 더하기 사인 2 2분의 2 더하기 사인 2 정답이 4번. 12번 연쇄법칙.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수영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럼 Z라고 하는 놈 밑에는 S랑 T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T가
자, 지금 다시. 자, 요 놈이 지금 최종 변수네. 자, z라고 하는 놈이 다시 변수가 x랑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z 밑에는 x랑 y가 있는 거고, x가 t랑 s, y가 t랑 s. 그러니까 x가 t랑 s, y가 t랑 s인 거지. 그러면 z를 s로 미분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s로 미분하고 s로 미분하는 거니까 먼저 z를 x로 미분을 하고 다시 x를 s로 미분 더하기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s로 미분. 이 값을 각각 계산해보면 먼저 x로 미분하면 4x 더하기 y, x를 s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를 y로 미분하면 x, y를 s로 미분하면 est. 그러면 이제 문제가 원하는 숫자들을 이제 쭉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s 자리에 1 들어가고 t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일단 x는 1 빼기가 아니라 뭐야, 2 빼기 1, 그러니까 1. y는 1 곱하기 2니까 2. 그래서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x 자리에는 1. st 곱하면 2니까 4.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이 4번. 13번. 얘도 이제 g를 s로 미분하고 t로 미분해달라는 건데, 일단 f는 변수를 x랑 y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자리가 지금 x 자리인 거고 요 자리가 y 자리인 거야. 그럼 f라고 하는 놈은 변수를 x랑 y를 들고 있는 건데 그 x가 다시 s랑 t, y가 s랑 t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럼 내가 g를 s로 미분한다는 건 g랑 f는 서로 같은 함수니까 g를 s로 미분한다는 건 결국 f를 s로 미분한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건데, f를 s로 미분을 한다는 건 먼저 x로 미분하고 다시 걔를 s로 미분, y로 미분하고 s로 미분한 걸 곱하기를 다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식을 표현해보면 f를 s로 미분한다는 건 f를 먼저 x로 미분하고 x를 s로, f를 y로 미분하고 y를 s로. 근데 문제가 지금 요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g라고 하는 놈은 변수를 s랑 t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2랑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s가 2고 t가 1이란 소리야. 근데 s가 2고 t가 1이게 되면 x는 3, y는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fx 3,5의 값이 2라고 있기 때문에 2, 그리고 x를 s로 미분하면 es. 근데 s 자리에는 2가 들어갈 거니까 이 값이 잠깐만, es에다가 2가 들어가니까 4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값이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 y를 s로 미분하면 얘를 s로 미분하는 거니까 t, 근데 t 자리에는 1,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11. 마찬가지로 g t로 미분, 이 값은 f를 t로 미분하는 것과 같은 건데 굳이 식을 써보면 x로 미분, x를 t로 미분 더하기 f를 y로 미분, y를 t로 미분인 거야. 근데 x로 미분한 값은 2, 그리고 x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y로 미분한 값은 3, y를 t로 미분하면 s 플러스 3인데 s 자리는 2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 여기가 5. 그럼 값이 13. 이 둘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24. 정답은 위기가 찾아왔다. 틀리면 안 되는데. 녹화가 49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깐만, 내가 정답을 잘못 쓴 거겠지 여기? 이거 좀
다 쓰자 그냥. 자, 여기서 틀리면 나는 이제 매우 화가 날 것 같아. 한 번만 정확하게. 일단 2 곱하기 x를 s로 미분하면 2s 더하기 y로 미분한 값은 3. y를 s로 미분하면 t. 얘도 2 곱하기 x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f를 y로 미분하면 값이 문제에서 3. y를 t로 미분하면 s 플러스 3.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면 8 더하기 t자리는 1이니까 3. 그래서 값은 11. 마이너스 2에다가 3 곱하기 s자리는 2가 들어가니까 5. 그럼 얘는 13. 둘이 더하면 24.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라고 하자. 3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미분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근데 z를 s로 미분하라고 했는데 z 밑에는 지금 누구랑 누가 있는 거냐면 z는 f라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x랑 y를 함수로 가지고 있으니 z 밑에는 x랑 y가 있는 거야. 근데 그 x랑 y가 다시 s랑 t, y도 s랑 t. 그래서 첫 번째, 결국 이런 값을 계산하려면 나는 z를 s로 미분한 결과가 필요해. 근데 z를 s로 미분하려면 얘랑 얘를 쫓아서 모든 갈래를 따라가는 거니까 필요한 게 z를 x로 미분하고 x를 s로 더하기 z를 y로 미분하고 y를 s로 미분한 값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z를 x로 미분하면 뭔지 모르고 x를 s로 미분하면 얘를 s로 미분하는 거니까 es 더하기 y로 미분한 거 뭔지 모르고 y를 s로 미분하면 t. 여기까지가 z를 s로 미분한 거.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한 번 더 얘를 s로 미분한 게 필요한 거야. zs를. 근데 zs 자체가 얘니까 이 덩어리를 한 번 더 s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s로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는 요 놈도 s를 포함한 식이고 요 덩어리도 s를 포함한 식이니까 이 덩어리를 미분할 때는 반드시 곱미분. 근데 요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s로 미분하려고 할 때 얘는 숫자 취급을 당하는 거니까 이 덩어리만 미분을 따로 해준 뒤에 이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앞에 있는 덩어리부터 곱미분을 해주라 그랬으니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곱하고 이제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값이 2 더하기 이제 요 덩어리에 대해서 미분을 걸어주면 z, y 곱하기 t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에 대한 계산이 다시 한 번 더 합성함수의 미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zx라는 놈 밑에도 변수가 x랑 y가 있을 거고 x 밑에는 다시 s랑 t, y 밑에도 s랑 t가 있을 거라서 얘를 s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s라는 갈래를 쫓아서 다시 한 번 더 전부 다 미분을 걸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만 따로 썼을 때 먼저 x로 그러니까 zx를 한 번 더 x로 미분 그리고 x를 s로 미분하면 그 값이 2s 더하기 zx를 y로 미분하고 y를 s로 미분하면 그 결과가 t까지 쓴 게 이 결과를 미분을 한 거고 거기다가 ES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ES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거야. 더하기 이 떨거지는 그대로 이어서 쓰고 마찬가지로 Y로 미분된 덩어리를 한 번 더 S로 미분하면 이제 요 X자리가 Y로 바뀌었을 뿐인 거라서 더하기
y로 미분된 놈을 x로 미분하고 x를 s로 미분하면 다시 2s 더하기 y로 미분한 걸 한 번 더 y로 미분하고 여기다가 y를 s로 미분하는 거니까 t 하고 밖에 t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보면 2s가 분배가 되면 4s제곱 zxx 이렇게 분배되면 2ts zxy. 근데 이 덩어리랑 똑같은 게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끌레로 정리에 의해서 yx나 xy나 정확하게 같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기 2ts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는 4ts.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t제곱 zyy. 마지막으로 2zx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결론인 거라서 이 정답을 내보면 zx 옆에 있는 게 가, zx 옆에 있는 게 가, 그러니까 가는 2. 그리고 x로 두 번 미분 옆에 있는 게 4s제곱. 그리고 혼합항 옆에 있는 게 4ts, 4ts. 그리고 y로 두 번 미분 옆에 있는 게 t제곱.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 정답이 3번인 거지. 15번. 전미분하라 그러면 얘를 먼저 x로 미분 에다가 dx 곱하고 더하기 다시 한 번 더 y로 미분. 근데 y로 미분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의 xy 더하기 y 에다가 dy 곱하기 얘가 전미분한 거야. 근데 그 값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4번에 있는 거야. 4번.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16번. 그 면적의 최대 오차를 전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래. 근데 이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라고 치면 이 사각형의 면적 s는 x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의 면적의 오차를 전미분을 이용해서 찾으라 그랬으니 이 식을 전미분을 때려보면 ds는 x로 먼저 미분하고 dx 곱하기 더하기 y로 미분하고 dy 곱하기인 거야. 근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랑 3이라고 했으니 이제 요 x 자리에는 2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는 3을 대입하라는 소린 거야. 그리고 측정 오차가 이제 0.2라고 하는 건 dx가 0.2, dy가 0.2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줬을 때 값이 1이 나오는 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17번. 자, 요 표현을 마주치게 되면 일단 이 표현은 동차함수의 정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차함수의 정의를 보면 이런 거야. 뭐였었냐면 f가 n차 동차함수 라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f를 n차 동차함수라고 얘기하냐면 f의 x자리에 tx를 합성시키고 ty를 합성시켰더니 얘가 t의 n승에 fx, y로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얘를 n차 동차함수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지. 요 n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가 이제 t 요 2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얘가 2차 동차함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동차함수랑 관련된 이제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얘가 n차 동차함수라면 어떤 성질이 성립을 하냐면 x 곱하기 fx x, y 더하기 y 곱하기 fy x, y는 항상 뭐랑 같은 말인 거냐면 n, f, x, y랑 같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차 동차함수기 때문에 요 덩어리는 항상 뭐랑 같은 말이어야 되냐면 2배의 f, x, y랑 같은 말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17번이 정답은 2번. 18번.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제 동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요 표현을 보면서 얘는 2024차 동차 함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x 곱하기 fx 더하기 y 곱하기 fy는 항상 값이 2024 fx, y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요 q가 자리에는 우리 뭐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쓸게. 얘도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야. x제곱 fxx 더하기 2xy fxy 더하기 y제곱 fyy. 얘는 n-1 fx, y랑 항상 같다. 근데 n이 지금 2024니까 요 q 자리에는 2024 곱하기 2023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p분의 q를 계산하게 되면 2024분의 2024 곱하기 2023을 해달라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값이 2023 p분의 q. 정답은 1번. 얘도 이제 정답이 잘못됐네. 1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19번. 그라디언트에 대한 계산.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f 1,1은 f를 x로 미분해서 1,1 대입하고, f를 y로 미분해서 1,1 대입해주기. 그럼 먼저 fx 1,1부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x로 미분을 하고 있을 땐 y 자리에 먼저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저거 이제 y 자리에 좀 1을 먼저 대입을 하고 시작하면, 나는 x로 미분할 건데, 누굴 x로 미분할 거냐면 y 자리에 먼저 1을 집어넣은 x2에 x제곱 더하기 1 사인 1을 갖다가 x로 먼저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2 사인 1은 밖으로 뺀 상태에서 요 덩어리만 곱미분을 해주면 2의 x제곱 더하기 2x제곱 2의 x제곱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1,1 집어넣으면 3 2제곱 사인 1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마찬가지로 fy 1,1도 해보면, 이제는 y로 미분하려고 할 때 x는 변하지 않으니까 x 대신에 1을 먼저 대입을 하면, 나는 누굴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면 x 자리에 먼저 1을 대입한 2에 1 더하기 y제곱 사인 y제곱 요 덩어리를. 그러면 일단 2는 밖으로 뺀 상태에서 곱미분 걸어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y제곱에 속미분 2y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y 자리에 1 대입해주면 2에다가 2 사인 1 더하기 2 코사인 1. 그러면 2 제곱에 사인 1 더하기 코사인 1. 문제가 찾으라는 게 a분의 b니까 요 덩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3 2제곱 사인 1로 나눠줬을 때 2제곱 약분되고 3분의 2 밖으로 뺀 상태에서 왼쪽으로 묶고 오른쪽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코탄젠트 1. 그러니까 3분의 2에 1 더하기 코탄젠트 1인 19번에 3번. 자, 방향 도함수에 대한 계산은 항상 델f 내적 방향이다. 요때 방향에 걸리는 숫자는 항상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그러면 일단 그라디언트 f부터 계산을 해보면, 그라디언트 f는 코사인 y 사인 z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사인 y 사인 z, z로 미분하면 x 코사인 y 코사인 z 니까 여기서 1, 4 이제 숫자 대입해보면 그라디언트 f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z 자리에 파이가 들어가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네. 그러니까 얘만 계산을 해주면
일단 0,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얘 크기로 나눠주면 뭐를 내적을 걸어줘야 되냐면 지금 요 벡터의 크기가 4 더하기 1 더하기 16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21분의 2 콤마 루트 21분의 마이너스 1 콤마 루트 21분의 4를 내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차피 0, 0, 0, 0 사라지니까 얘네 둘만 서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루트 21분의 4루트 2. 그럼 이거 좀 적당히 유리화 좀 해보면 일단 요거 약분하고 21분의 2루트 42. 정답이 2번. 자, 일단 20번까지